신용장 틀규칙 제23조 항공운송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UCP 2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신용장에서 요구된 운송 구간이 44번 이 필드에 에어포트 오브 디파처. 자, 그리고 44번 F 필드에 자, 에어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 자,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 오직 항공 구간만 요구할 때 UCP 23조가 적용이 되고요. 자, 항공 운송서류도 마찬가지로, 다른 운송서류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however named고, 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indicate carrier name, 운송인 명칭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외하고 다른 운송서류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서명을 할 때 누가 서명해야 되냐? 자, 캐리어가 서명할 수 있고 캐리어의 기명대리인이 서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운송서류와 달리 캡틴, 자, 항공기 기장은 항공운송서류를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운송서류와 좀 다른 점이고요. 오직 항공운송서류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대리인만이 서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송인 또는 기명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운송인 자격이다. 아니면 운송인의 기명대리인 자격이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대리인은 반드시 운송인을 대신해서 그냥 단지 뭐 as agent를 하면 안 돼요. as agent for the carrier,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서명한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물품이 운송을 위해서 수탁했다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항공운송서류는 선화증권과 달리 단지 그냥 물품을 수리했다라는 그 수치 증명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다큐멘터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항공운송서류 상에는 자, 보통 이제 그 조그만 글씨를 항공운송서류에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었고 어떻게 되냐? 자, could have been offsetted for carriage, 운송을 위해서 수탁했다는 문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없으면 하자가 된다. 항공운송서류는 그냥 단순히 물품을 받았다는 수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송서류에 기재된 운송 구간까지 운송을 위해서 수탁했다, 물품을 수령했다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항공운송서류 관련해갖고 자, 선적일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데 자, 다른 운송서류와 달리 항공운송서류는 indicate the date of shipment, 운송서류에,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을 기재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발행일자가 shipment date, shipment 선적일이 되고요. 만약에 별도의 노테이션이 있어요. 별도의 노테이션을 할 때 그 항공운송서류는 온보드 노테이션이 아니라 별도의 발송일자입니다. 그래서 dispatched on 하였고 뭐 4월 1일이다. 그래서 이 별도의 노테이션이 있으면 이 일자가 선적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운송서류 관련해서 별도의 부기가 있다면 별도의 부기의 일자가 shipment date, 선적일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서류도 발행일과 별도의 노테이션이 다른 경우에 이 별도의 노테이션 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공운송서류에 보게 되면 그 일자가 보통 이제 한 3군데 정도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항공운송서류를 보시게 되면 자, 뭐 발행일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 별도의 노테이션이 기재가 된 경우에 요 중간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일자가 뭐 flight date하고 flight 그 넘버가 기재가 되는 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재된 중간에 있는 기재된 일자는 뭐냐면은, 자, 운송회사가 그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 예약을 하기 위해서 받는 임시적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툴칙에서는 자, 운송 예약을 위해서 받는 요 flight date 넘버는 선적일을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다. flight 넘버하고 이걸 잘못 썼네요.
자, 플라이트 데이트죠. 자, 플라이트 넘버하고 데이트는 자, 선저기를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는 무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별도의 노테이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는 유효한 정보가 되지만 자, 항공운송서류에서 예약을 위해서 받는 플라이트 플라이트 데이트나 플라이트 넘버는 그 선저기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운송서류는 다른 운송서류랑 마찬가지로 신용자에서 요구된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을 실제 이루어진 장소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항공운송서류는 그 신용장에서 요즘 뭐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풀셋 에어웨이비를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수익자는 어떤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되냐? 자, 수익자는 오리지널 포 컨사이너 또는 오리지널 포 시포용의 그 항공운송서류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공운송서류의 그 원본은 보통 세부가 발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리지널 포 시퍼.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오리지널 포 콘사이니. 자, 오리지널 포 캐리어. 자, 이렇게 원본이 세부가 발행되는데, 자, 오리지널 포 그 캐리어는 뭐냐면은 항공회사가 회계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포 컨사인은 실제 수화물에 붙여서 수입 통관이 되면 수의하인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적을 의뢰하고 수익자가 항공회사로부터 발수될 수 있는 운송 서류는 오리지널 포 시퍼 또는 오리지널 포 컨사이너 둘 중에 하나, 그 오리지널 포 10%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콘센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제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풀셋 에어비를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도 오리지널 포 콘사이너, 오리지널 포 10%형 원본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 운송 서류를 보시게 되면 요 하단에 기재가 돼 있어요. 오리지널 포 10%. 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콘사이너로 기재가 되면 신용장에서 풀셋 에어빌 제출 요구한다고 해도 전부 다 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리지널 포 10%가 아니라 콘사인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수리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리지널 포 콘사이너 또는 오리지널 포 10%형이 제출되어야지만 그 신용장에서 요구된 풀셋 조건을 충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항공운송 서류도 운송의 약관에서 컨테인, 포함해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레퍼런스 출처를 참고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은행은 운송 서류, 운송 조건은 심사하지 않는다. 다른 운송 서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적 관련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적은 신용자에서 요구된 운송 구간에서 내렸다가 다른 항공기로 재적재하는 것을 환적이란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장에서 환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운송이 항공을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 환적이 일어났다고 표시된 항공운송 서류, 환적이 일어날 거라고 표시된 항공운송 서류는 수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운송 서류 제출 요구하면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적이 일어났다 또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재된 항공운송 서류는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항공운송으로 하는 경우에 자, 다이렉트로 출발 공항에서 도착 공항까지 가게 되면 운임이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인천에서 경유했다가 다시 다른 그 항공기로 재적재해서 운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용장 털기칙은 항공 운송의 일반적인 관행을 반영을 해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일어났다고 표시된 운송 서류는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항공 운송인 경우에 환적을 아예 금지하기를 원하면 신용장 털기칙 23조 C의 두 번째 호를 배제를 하면 뭐 신용장에 의해서 환적을 금지시킬 수가 있고요. 어쨌든 신용장에서 23조 C의 두 번째 호를 배제하지 않는 한 환적이 일어났다고 표시된 항공운송서류는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